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북한 이탈 주민과 함께 근무한 남한 사람의 신경 변화를 말씀드리기에 저의 경험을 재료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 아마 북한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아마 여기 오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나눠보셨을 테고 또 같이 일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저희 집이 뭐 한국 전쟁을 크게 겪었다든지 북에 가족이 계시다든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만 북한을 그냥 재미있는 공부의 대상으로 처음 접촉을 했거든요. 학부 때 북한 이탈 주민하고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처음 이제 운동장에서 만나본 게 그들과의 거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때 북한 이탈 주민하고 축구를 하면서 저희 남자 선배들이 축구를 하다가 어깨가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북에서 오신 분들은 굉장히 거칠게 축구를 하시나 뭐 그런 게 저의 첫 번째 인상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제가 98학번인데요. 공부를 하는 내내 고난의 행군 때문에 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지가 저의 시선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북한을 공부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맥주를 마시고 노는데 다시 낮에 공부를 하면 북한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고난을 겪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기간이었죠. 그게 저의 마음에는 굉장히 좀 제가 좀 모순된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문제의식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 쓰고 나서 중국 영길에 있는 멀시코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생존을 지원하는 NGO 활동을 했습니다. 그때는 북한에서 중국으로 나와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의 생존을 지원하는 활동이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분들은 북에서 오셨지만 지금 불법으로 자신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간적인 뭐랄까 성격,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저하고 나눌 수는 없는 공간이었어요. 우선 살고 봐야 되는 과정이니까요. 저는 잠깐 만나서 그들을 지원하는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들의 인간적 모습이 뭔가 구체적이진 않고 굉장히 힘든 상황에 처한 불쌍한 가슴 아픈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 같아요. 돌아오고 나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북한 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업무를 또 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의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센터에서 북한에서 온 청소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왜 10%나 중간에 탈락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북한 이탈 주민이 처음으로 입체적인 존재로 다가왔던 경험이 되었어요. 누구도 아닌 저하고 같이 일하는 동료가 북한 이탈 주민이었던 거죠. 저는 그랬어요. 북에서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남한에 온 이후에 한 10년, 15년을 지냈으면 저하고 별 다름없이 이야기를 나누고 동료로서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을 했는데 일을 하면서 모호하게 부딪히는 순간을 자꾸 만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에서 이분들이 부당함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저하고 말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분들이 오히려 더 답답해한다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거였어요. 너는 왜 그렇게 양심이 없냐? 이런 말씀을 해요. 제가 같이 회사 생활에서 일을 하면서 양심이 없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제가 그 사람의 지갑을 가져간 것도 아니고 뭐 못되게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일을 조금 하겠다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이 말한 양심은 제가 생각하는 양심이랑 글자가 틀린 거예요. 그들은 양심을 그냥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신을 아주 헌신하는 것을 양심이라고 배우는 거죠. 북에서의 도덕 규범이 그러한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가 없으니까 제가 아무리 북한학을 공부했어도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했어도 그 말을 서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북한 이탈 주민을 이해할 것인지 이제 숙제로 안고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그때 제 학위 논문의 연구 개념이 경계인이었어요. 경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1930년대, 40년대 미국 시카고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아마 그 시기에, 그 이전 시기에 시카고에 굉장히 많은 이주민이 물밀듯이 들어갔었나 봐요. 들어갔었는데 그때 여러 유형의 이제 이주민을 연구해 보니 처음에는
혼란도 겪고 경쟁도 하고 막 싸움도 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미국 시민이 되는 동화의 과정이라는 걸 거치는 거죠. 근데 로버트 파크 씨가 딱 발견했을 때 이제는 동화의 시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동화하지 못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는 경계인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경계인은 그래요. A하고 B라고 그 나라를 나눠서 놓고 보면 A하고 B 나라가 서로 굉장히 다른 거예요. 서로 굉장히 다르고 또 A라는 나라는 잘 살고 B라는 나라는 조금 못 살아요. 그리고 이들한테는 서로 엄청 싸웠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대적인 감정이 막 농축되어 있죠. 이 두 나라 사이를 건너온 사람, 즉 B에서 잘 사는 A 나라로 온 사람은 A라는 나라에 아무리 속하고 싶어도 아무리 오랫동안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경계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된다는 게 경계인 개념입니다. 경계인 개념을 놓고 보니까 제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일했던 경험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론적 렌즈로 놓고 논문을 썼습니다. 경계인 개념에서는 세 가지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생리적 구분이에요. A하고 B하고 서로 엄청 다르니까 겪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적 어려움인데요. B에서 A로 왔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죠. 이런 구조로 놓고 보면 A하고 B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또 구분을 해봤어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정치적 규범이 달라요. 북한하고 우리는 정치적 규범이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혁명을 계속 추동하고 있고 이 혁명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수령의 명도를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수령의 명도를 받는 동안 각자의 여러 마음이 있겠지만 자기 감정은 잠깐 억누르고 우선 수령의 명도를 따르자는 것이 북한에서 말하는 도덕 규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정치적 다원화라는 말은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것, 이미 결정된 당에서 결정한 바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서 속닥속닥 말을 하는 거, 그거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근데 북에서 오신 분들이 남한에서 보면 남한은 정치적인 당도 되게 여러 개고 당에서 결정된 사항을 당원들이 다 따르지도 않아요. 바른미래당이 있는데 이 바른미래당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의견을 막 주고받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시선에서 보면 왜 이렇게 정치적 다원화적인 모습을 보이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남한 사회는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만약에 북한이랑 전쟁이 나면 북한을 지지하는 당 사람들한테만 폭탄이 안 떨어지는 게 아닌데 왜 자꾸 시끄럽게 자기 의견을 내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물론 남한에 온 이후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시 공부를 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도덕 규범이 이미 정치적 다원화적인 자기 의견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것을 굉장히 나쁘게 배웠기 때문에 내면화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에서 한국 전쟁은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이에요. 미국이 북한을 쳐들어왔기 때문에 식민지로 다시 만들려고 쳐들어왔기 때문에 그로부터 북한을 잘 방어해낸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이기 때문에 6월 25일부터 전쟁이 끝날 7월 27일까지는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을 승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축하는 행사를 많이 벌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그것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7.27이라는 담배도 굉장히 애용을 한다고 해요. 그랬던 북한에서 한국 전쟁을 그렇게 배웠는데 남한에 오자마자 교육을 다시 받는 거죠. 6월 25일 북한이 갑자기 막 쳐들어와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전쟁을 누가 일으켰는지로 단순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본인들이 북한에서 자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북한에서 내가 자라면서 고난의 행군도 겪었는데 그들이 나에게 항상 지금은 미국이 또다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우리 견뎌야 돼. 수령의 명도를 받으면서 견뎌야 돼. 왜냐하면 또 언젠가 우리를 쳐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 배워왔는데 그 전쟁을 알고 보니까 오히려 북한이 일으켰다고 하면 그동안 나는 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참고 살았지? 자기 인생의 기본이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온 이후에 겪게 되는 혼란의 과정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규범도 달라요. 물론 고난의 행군 이후 시기에는 북한에서의 경제가 자기가 당에서 정해준 직장을 다님으로써 생계가 유지되는 시기를 벗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매우 많은 과외 벌이를 하면서 생존을 지속하고 있지만 적어도 북한에서 직장은 이 전체 집단을 위해서 자기가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면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혼자서만 멋지게 입고 다니고 이렇게 잘난 척하면 나쁘다고 배우단 말이에요. 근데 남한에 온 이후에는 내가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해 보시면 알겠지만 당신이 일하고 있는 게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설명해주는 직장은 없잖아요. 그냥 가면 자세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막 그냥 닥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는 직장에서의 규범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서 직장 규범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어머니와 같은 감정으로 가르쳐 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모르는 점이 있으면 윗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남한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해봤지만 모르겠다고 얘기하면 화내고 알아서 해가야 되고 약간 이런 구조인 거죠. 이들이 느끼기에 남북한의 직장 내 문화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또 어르신들은 특히나 많이 더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어디인가에서 뿌리가 뽑혀서 이주해서 적응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죠. 이분들도 각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본 북에서 오신 분들은 국정원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교육 과정 동안에 극한 노동이라는 무슨 텔레비 프로그램을 많이 보신대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만든 극한 노동이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 이런 걸 다루고 있는데 그 TV를 보면서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은 아 내가 남한의 사회에 나가면 당장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겠구나 이런 각오를 다지시는 거죠. 근데 사람의 상상에는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실제로 일해보지 않았던 일을 텔레비만 보면서 상상을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각오를 해도 실제 상황에 맞닥뜨리면 굉장히 당황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통일부 하나원 교육 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요. 북한에서는 노동 일을 하는 것 말고 이렇게 전문직으로 일하는 것을 거의 사무직이라는 용어로 통용을 하는데 육체적 노동은 너무나 고되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멋지게 일을 하는 것을 이분들은 많이 상상을 해요. 남한 드라마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컴퓨터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세요. 남한 사회에 나오고 나서도 뭐 컴퓨터, 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굉장히 애를 쓰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남한 사회에서는 영어가 굉장히 많이 통용되고 북한에서 쓰는 용어하고 남한에서 쓰는 용어가 굉장히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자기랑 같이 교육 과정을 겪는 사람들하고 이 자격증을 얻기까지 투입하는 노동의 이 강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그것을 취득하면 반대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기대를 안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보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자꾸 탈락을 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취업을 할 때 탈락하는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빨리 끝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자기가 북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시는 거죠. 특히나 자녀 교육에 있어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 경계인의 개념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계인 개념은 그가 이제 처음 온 1세대면 탈출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제가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나라는 인간의 역사가 더 먼저지 나라는 나중에 태어난 거다. 내가 북한이냐 남한이냐 선택할 수 있었으니까 남한에 온 거지. 내가 북한에 있다가 남한에 왔다고 해서 내 자체가 변하는 건 아니다. 이런 대화를 하세요. 근데 이거는 아직 취직을 하지 못한 졸업반 학생이었어요. 대학교 졸업반 학생이 한 이야기예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졸업반이었던 지가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취업에 시도하지 않았어요. 아마 많은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근데 저는 북에서 오신 분들의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열고 이분들의 하는 대화에 이분들이 하는 말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분들 만나서 느끼는 것은 남한 사회가 지금 관계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나본 분 중에 남한 사람 친구가 있냐는 질문에 친구가 있다고 대답한 분이 한 명이 있었어요. 제가 좀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자기 돈을 내면 마사지를 해주는 마사지 사장님이셨던 거예요. 그거 말고는 친한 친구가 있다고 말씀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섬처럼 북한 이탈 주민들끼리만의 사회를 펼치고 있고 북한 이탈 주민 안에서도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남한 사회에서 먹고 사는 데의 속도감이 다른 이분들이 겪어내기에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관계를 긴밀히 맺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